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런 행동은 그 친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니? 라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입니다. 오늘은 생활지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할 때 학생 상담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생활지도 방법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생활지도를 하는 모든 경우가 그렇지만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최대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서 기록을 해줘야 돼요. 개인의 상담 과정에서 주관적 진술이 나오더라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지만 자살이나 범죄와 연관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요.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관련 학생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도 하지만 목격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도 해요. 물론 선생님이 목격을 하신 경우에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확인하게 되니까 정리하기는 수월한데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진술을 하는 것도 감안해서 기록을 합니다. 피해 관련 학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이 들어줘야 돼요. 공감적 경청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공감하고 들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학생의 이야기는 시간순이 아니라 특정 행동이나 장소, 말 등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서 키워드를 나열하면서 메모를 해두었다가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순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나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학생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확인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야기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기록하면 되니까 쉽게 써내려가게 되죠. 부수적으로 장문 실력이 향상되기도 합니다. 말하듯이 써내려가는 글이 읽기도 편하거든요. 가해 관련 학생을 만나는 경우에는 피해 관련 학생의 피해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을 합니다. 학교는 교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죠. 학생을 대할 때 취조하듯이 물어보는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이유가 있고 맥락이 있습니다. 피해 관련 학생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주관적으로 해석한 상황의 맥락에 따라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가해 관련 학생에게도 같은 진행 과정을 거칩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시간순으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이런 내용은 피해 관련 학생이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강요하는 것보다는 권유하거나 조언, 제안의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죠. 학교 폭력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두 차례 이상 번갈아 가면서 학생들의 입장을 확인을 합니다. 쟁점 사항과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차이를 좁혀가게 되고요. 관계 회복이나 개선을 하는데도 이런 과정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사안 접수할 때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가해 관련 학생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